요즘 1억 원이란 말은 이웃집 강아지 이름처럼 흔하게 들려서 목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목돈은 목돈입니다. 1억 원을 모아야 5억 원도 10억 원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면서 재테크 관련한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가진 자산을 늘리는 계획이 들어가 있겠죠. 우리 1억 원을 한번 모아볼까요? 새해맞이 재테크 성공 기원을 위해 골라본 책은 1억 원을 모았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회원 10명이 자신의 목돈 모으기 노하우를 수기 형식으로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 목돈을 모으는 과정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하나는 무조건 실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실천은 앞으로 우리가 할 거니까 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의 전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명의 이야기 중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골라봤는데요.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생각의 전환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생각의 전환 1. 열등감 이용하기. 이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값비싼 외제차,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잘만 됩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땐 별 느낌이 없다가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경우 자칫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사mom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책의 저자는 같은 회사의 동기로 들어간 한 친구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자신은 편의점에서 2,400원짜리 샌드위치를 갖은 방법으로 할인을 받아서 1,800원에 사 먹는데 그 친구는 브랜드 빵집에서 9,800원짜리 샌드위치를 망설임 없이 사는 시기였죠. 하루는 그 친구가 남자친구 선물을 사야 하는데 부모님이 돈을 너무 조금 줘서 화가 난다고 했대요. 아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남자친구 선물을 사는 것도 놀라운데 부모님이 조금 주셨다는 그 돈이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월급을 100%다 쓰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그 동기가 100원, 200원 아끼며 사는 자신보다 더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자 열등감이 가득한 분노가 치솟았죠. 사회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거지같이 푼돈 모아서 뭐하나. 어차피 금수저들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 같은 분노의 에너지는 사실 그 힘이 엄청 셉니다. 이분은 이 에너지를 이용했어요.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놓을 수는 없었기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4년 5개월 만에 1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재테크의 기본인 저축을 통해서요. 사실 저도 월급을 받던 시절 순수하게 절약과 저축만으로 1억 원을 모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7년이 걸렸거든요. 중간에 생기는 보너스도 다 저금했고 은행 이자도 깨알같이 모아서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4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제 분노의 에너지가 좀 부족했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힘들게 억누르지 마시고요. 두고 봐라. 나도 보란 듯이 잘 살 거다 하는 마음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겁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생각의 전환 2. 부업 안 하기. 요즘 인기 있는 컨텐츠는 추가 수입 만들기죠.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드는 방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그런 부업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부업은 자기 개발을 미루게 하거든요. 부업에 과도하게 열중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개발에 들은 비용과 시간을 아까워하며 그 시간에 100원, 1000원 더 벌고자 애를 씁니다. 문제는 그 돈이 시간이 지나도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업은 1년 경력이나 15년 경력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석 체크형, 걷기형, 퀴즈 이벤트형, 설문조사형 모두 마찬가지예요.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리워드가 더 커지진 않아요.
손쉬운 부업으로 앱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봐야 하거나 사소한 시간 맞추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집중력은 수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업은 말 그대로 부업이에요. 보조 수단이죠. 본업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절약과 저축으로 목돈을 만든 다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재테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소한 부업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본업에서의 승진과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 등으로 수입이 늘어납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샤 이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책의 저자는요, 직장에 다니던 시절 부업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본업과 병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껴 과감하게 부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직장에서 국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영어 능력을 갖춰서 해외 파트로 이직을 하면 연봉이 쭉 올라간다고 판단했던 거죠. 처음엔 영어학원을 다니며 토익 시험을 받고 우연히 방송통신대학교 모집 공고를 보고는 바로 진학을 했습니다. 학원보다 깊이 있는 과목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영어 학원보다 학비가 저렴했대요. 이분은 대학교에 진학한 후 다른 일은 제쳐두고 공부에만 매진했고 그 결과 원하던 해외 파트로 연봉을 올려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니 전보다 종잣돈 모으는 속도가 빨라졌고요. 따로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의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거죠. 이분은 자기 개발을 통해 연봉을 높이는 건 종잣돈과 시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생각의 전환 3. 비싼 물건 사기. 아니, 1억을 모아야 하는데 비싼 물건을 사라니 의문이 가면서도 이해가 되시죠? 내구성이 중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살 때는 이왕이면 돈을 좀 주고서라도 좋은 걸 사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쓰지도 못하고 고장 나거나 망가져서 다시 사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다시 사는 과정에서 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도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요? 가구 중에서 의자가 은근히 비싸요. 그래서 제 지인은 고민을 하다가 저렴한 걸로 샀거든요. 근데 불편한 의자 때문에 허리도 망가지고 의자도 망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느라 돈과 시간을 쓰고 망가진 의자를 버리는 데에도 폐기물 비용을 냈죠. 결국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의자를 장만했고요. 처음부터 눈 딱 감고 좋은 의자를 샀으면 겪지 않았을 일입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괜히 돈 아낀다고 병원 가는 거 참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허리 통증이나 치과 질환은 조금 이상할 때, 그때 병원에 가야 돈이 덜 듭니다. 돈 아까워서 방치하다가는 더 큰 병원비가 나가기도 해요.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돈을 덜 쓰는 방법이에요. 계속 저렴한 물건만 사거나 병원비를 아끼는 건 지독하게 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절약하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인색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하는 투자인 자기 개발까지 막무가내로 아끼곤 합니다. 남들은 이것저것 배우면서 능력을 키우고 연봉까지 늘리는데 말이죠. 비싼 물건을 사는 이야기에서 시작되긴 했지만요. 나 자신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제대로 된 절약과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 체력, 멘탈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도 해야 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물건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무조건 아끼고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명하게 돈을 써주세요. 지금 당장 저렴한 것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가 더 현명한 소비의 기준이 되겠죠? 돈 때문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주도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지금까지 1억을 모았습니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